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합격시켜드리겠습니다, 올해. 네, 저는 준비가 다 됐는데,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올해 이제 첫 강의 시작을 할 텐데, 제가 오리엔테이션은 길게는 안 할 거고요. 교재랑 그 익힘장 소개 좀 먼저 해드리고 바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교재를 좀 먼저 보실까요? 필수서로 수업을 할 거니까 이 필수서 첫 장 한 장 넘기시고 한 페이지 넘기시면 제가 이제 SNS들 쭉 써놨습니다. 카페, 밴드, 인스타, 유튜브 4개 있는데 편한 채널을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카페 글을 가장 많이 보고 카페에서 소통을 가장 많이 하고요. 카페에다가는 공부하시는 거 인증들 많이 하시니까 좀 뭔가 루틴하게 일정하게 공부하는 거 인증하고 싶으시면 카페 인증하세요. 제가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항상 댓글 달아드리고 공부하시는 거 잘 체크해드리니까. 근데 나는 카페에서 좀 공개적으로 하기 뭐하다 그러시면 요새는 밴드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네이버 밴드 있습니다. 밴드에서는 저한테 채팅을 주셔도 좋고요. 채팅을 주시되 뭔가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뭐 수업한 내용이나 뭐 화면 영상도 좋고 자료도 좋고 찍어가지고 사진으로 보내신 다음에 질문을 주시면 제가 거의 음성으로 답을 드리거든요. 이 부분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간다. 이 부분을 한 번만 더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등등. 아시겠죠? 밴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랑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하시면 좋고 뭐 좀 영계이신 분들은 인스타로 채팅 주셔도 됩니다. 답 잘 드립니다. 그렇게 SNS들 충분하게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넘기시죠. 필수서 목차가 꽉 채워져 있는데 좌측 우측 페이지 보시면 우리 필수서 1페이지부터 테마 1번부터 100번 테마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쪽. 요 100번 테마에 맞춰서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기출문제집도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플랫폼을 필수서랑 기출문제집을 같이 공유해서 그렇게 작성을 할 겁니다. 테마별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그 첫 번째 테마 총론 다 할 거고 경제론의 일부까지 좀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차가 결국엔 나중에 백선 가서도 쓸 목차고 하니까 전체 목차 한번 나중에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얘는 한 3월 달 정도에 보시면 맞다 이런 거 배웠지 하는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바로 책 본문 나옵니다. 수업을 조금만 들으시면 바로 눈치를 채시겠지만 제가 이 필수서 쓸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화면에 보여지는 것과 책에 있는 내용을 최대한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잠깐 칠판 수업하면서 이렇게 띄울 건데 여기 지금 여러분 책에 보시면 1번, 1, 2, 3번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1번에 1, 2, 3 차례대로 설명할 건데 여러분 하실 일은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거 뭐 요 정도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다른 데 동그라미 칠까 봐 겁이 나서 글자를 다르게 써놨어. 그러니까 아무데나 동그라미 치지 못하게. 내가 평범한 글자에 동그라미 치고 있다 그러면 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디테일 보시면은 글자 폰트가 다 달라요. 그래서 아마 그거 그대로 따라오시면 될 겁니다. 예. 간혹 가다가 제가 스킵을 하는 게 몇 개 있을 거예요. 스킵을 하는 건 3월 달에 수업을 하거나 5월 달에 수업을 할 예정이니까 제가 뛰어넘는 거는 건드리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1페이지, 2페이지 계속 넘겨보세요. 3, 4, 5, 6, 7, 8페이지까지 한번 와보시죠. 거기까지가 총론이고 그거 다 할 겁니다. 오늘 8페이지까지 가면 테마 5번이죠. 그렇죠? 오늘 수업 내용은 시험에 3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3문제 나오는데 테마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하는 거니까 굉장히 핵심적인 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배우신 거 그대로 시험에 나올 겁니다. 9페이지. 가장 큰 변화는 색이 바뀌죠. 책의 색깔로 파트를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색이 다른 색깔로 바뀌면 챕터가 넘어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제가 12페이지까지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의 일부 앞부분까지 진행을 할 건데요. 하루하루 진도가 어떻게 나갈 거냐면 바로 이 익힘장으로 진도를 나갈 겁니다. 익힘장 한번 보시죠.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익힘장의 책으로 낸다고 했는데 이게 1월 중순 이후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파일은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는 그 영상에도 첨부되어 있고 카페에 이미 올라가 있고 밴드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요새는 많은 분들이 패드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패드에 넣어가지고 익힘장 쓰시기 제일 좋고요. 나는 패드가 뭔지 모른다. 배변 패드밖에 모른다 하시면 요거 이제 출력을 해서 쓰시거나 아니면 그 책자 나오면 그 책으로 쓰시면 됩니다. 익힘장 보세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나가야 될 방향이에요. 공부 방향인데 요 익힘장은 1페이지부터 맨 뒤에 보시면 18페이지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익힘장의 테마는 총 60테마고 보시다시피 얘는 이론 익힘장이고요. 계산 익힘장은 별도로 있는데 계산 익힘장은 3월 수업 때 출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2달간 이론 익힘 테마를 주로 한다. 이렇게 이제 같이 목표를 잡으시면 되고 1페이지 보시면 1, 2, 3, 4, 5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여러분 총론 테마 5가지 익힘이에요. 익힘이 뭐냐면 반복이고요. 반복을 하는 목적은 암기입니다. 그래서 키워드 암기인데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잠깐 보시면 이렇게 이론을 설명을 할 거예요. 표준산업 분류는 부동산업 이렇게 돼 있다라고 막 수업 시간에 이해를 좀 시켜 드릴 거고 포인트를 좀 잡을 겁니다. 이렇게 뭐 임공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대충 끄떡끄떡 하실 겁니다. 아마 이론적으로 공감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외워야죠. 여기 다 적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외울 수 있게 이렇게 익힘장을 바로 할 겁니다. 수업 시간에. 그래서 이론 배우고 익힘장 볼게요. 그러면 이거 보시면서 이렇게 채우는 거 같이 연습을 하실 거예요. 저랑.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얘 4개만 채울 줄 알면 돼요. 그렇게 본인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익힘장을 써야 되는가. 지금 뭐 익힘반하는 과목들도 있는데 이미 하셨죠? 저는 수업 시간에 계속 말씀드릴 거고 수업 끝날 때 한 번 더 말씀드릴 테니까 굉장히 금방 정리가 되거든요. 이걸로. 그래서 얘도 수업 시간에 주 교재로 쓸 예정이니까 이거 잘 가지고 다니세요. 같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수업을 들어보시면 바로 압니다. 그러니까 뭐 긴 설명 안 드리고 답이 어디 있냐면 답이 짝수 페이지에 있습니다. 넘겨보시죠. 뒷장이 답이에요. 그래서 홀수 페이지가 문제, 짝수 페이지는 정답. 그래서 얘는 총 9페이지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4장 반이거든요. 4장 반. 그래서 이 9페이지가 전범인데 이거를 5, 6월 달까지 완전하게 마스터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저랑 목적이 똑같으셔야 돼. 이 자료는 유효 기간이 5, 6월까지만. 익힘장은 얘를 완전하게 마스터한다 판단이 됐을 때 한 45점에서 50점 정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료예요. 50점을 안정적으로 받는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과목 다 50점 받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근데 익힘장을 잘 하시면 중하 난이도 문제를 싹 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 익힘장은 작년보다 조금 두껍거든요. 작년보다 조금 두껍게 해놓은 이유가 얘로 한 50점까지 한번 노려보자 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해놓은 거니까 개론 공부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계속 익힘장. 익힘장을 완벽히 계속 익혀서 종국에는 이제 외우는 방식으로 1페이지 한번 볼까요? 1페이지 5번 토지 특성 한번 해볼게요. 5번 토지 특성 집약화 그러면 부증성, 임장, 부동성, 물리적 감가 없다, 영속성, 물리적 공급 안 된다, 부증성, 독점 소유욕, 부증성, 장기 배려, 영속성, 국제화, 부동성, 조세, 부동성, 일물일가 X, 개별성. 오늘 처음이신 분들 좀 놀라고 있죠, 그렇죠?
네. 이게 11월 달, 12월 달 익힘장의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익힘장을 하시는데 왼쪽 상단에 보시면, 왼쪽 위에 보시면 전범위 하는데 몇 분 안에? 50분 이내. 찾으셨나요? 왼쪽 맨 위에. 내장 반을 하는데 50분이 넘어가면 본인이 익힘을 못한 거야, 아직. 토탈 내장 반에 50분입니다. 오른쪽 맨 위에 보세요. 오른쪽 맨 위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4분 이내 별표. 이 익힘장은 시간 제한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4분이라는 시간 안에 여기 있는 걸 주관식으로 써야 되는데 4분 안에 못 썼다. 그럼 4분 안에 쓸 수 있게 만드세요, 본인을. 근데 그러면 개론 공부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익숙해지면은 한 3분 정도면 쓰거든요. 요 시간은 제가 스탑워치로 쟀어요, 직접. 제가 손으로 천천히 쓴 시간입니다. 근데 천천히는 쓰되 막힘이 있으면 4분 안에 못 써요. 임장, 부동성, 집약화, 부증성, 조세, 부동성. 딱 요 정도 스피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 수업 준비는 이 익힘장을 이론으로 가르쳐야지 하는 게 제 수업 준비고, 여러분들이 3시간 반, 4시간을 들으실 거고, 듣고 나면은 동영상을 딱히 또 볼 이유가 없죠. 책을 읽을 이유가 없죠. 책을 왜 읽습니까? 수업 시간에 얘기 다 하는데요. 그래서 조금 수업 중간에 이해가 안 되거나 심각하게 못 알아듣겠거나 하는 거 외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책을 읽지 않는다, 동영상을 보지 않는다. 써놔요, 그냥 익힘장에다가. 책 X, 동영상 X 이렇게. 그러니까 개론 공부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하셨으면 좋겠고, 저의 방향과 맞지 않으면 제 수업을 듣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제가 아주 심각하게 익힘장으로 여러분 가스라이팅을 할 예정이라서, 임상실험이 끝난 학습 도구예요, 익힘장은. 그래서 저의 단기 목표는 뭐냐, 2월 말에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다음 달에 봅니다, 시험을. 한 7주 정도 수업하고 시험 볼 건데 여러분 50점 맞게 만드는 게 제 최종 목표예요, 지금. 그러니까 목표를 같이 세팅을 하자고. 근데 이 익힘장 정말 다 외우시면 50점 충분하게 나옵니다. 두고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시작을 했고 첫날이고 한데 낙오자 없이 그 정도 점수만 좀 1월 달에 2월 달에 받아주시면 개론 진짜 무리 없어요. 공부가 버겁거나 너무 힘들게 계획을 세팅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업이 뭐 화, 수 이렇게 됐을 텐데 뭐 민법도 했고, 우리 어제 뭐 했죠, 수업? 세법 했나요? 끝나고 뭐 좀 끄적대셨나요? 이렇게 뭐 좀 해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6과목 다 했으면 좋겠고, 공부를 똑같이. 익힘장이 대부분 있으니까 익힘장 있는 과목들 익힘장으로 하시고, 덕수쌤도 뭐 익힘반 하지 않나요? 석기쌤 익힘장도 있고. 그래서 어떤 도구를 가지고 짧게 집약적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시간 이상 공부하는 거는 되게 싫어해요, 하루에. 맥스로 봤을 때 1시간 이상 할 게 없어요. 본인이 만약에 하루에 3, 4시간을 공부하고 있다. 그럼 100% 둘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2시간 동안 카톡을 같이 하고 있거나, 딴짓을 하고 있거나 2시간 동안 세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 세팅 오래 걸려요. 방석 깔고, 뭐 물티슈로 한번 책상 닦고, 차 내리고, 이렇게. 그 또 막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인터넷 한 40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딴짓을 하는 로스 타임이 많을 가능성이 크고, 또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될 다른 공부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다른 공부라고 하면, 뭐 저는 익힘장을 계속 하자고 했는데 혼자서 뭐 임의로 책을 너무 많이 읽고 있거나 쓸데없이 영상을 보고 있거나 이런 거요. 의욕은 좋은데 그 의욕 때문에 책을 많이 읽고 영상을 많이 보면 이 4개의 키워드가 사라져요, 머릿속에서. 저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당신이 이 수업을 들으면 당신 머릿속에는 딱 4단어만 남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쓸데없는 걸 안 봐야 돼요. 수업 시간에 그렇게 동그라미 치고 그렇게 별표 쳐놓고
책을 읽으면서 그 키워드를 알아서 없애시더라고. 아닙니다. 그런 거. 우리 시험은 이 키워드를 정확하게 타격을 해서 외워야만 문제가 풀리는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상반기에는 짧다 하지 마시고 정확히 다 외우시고, 그리고 제가 6월 말에면 이 자료의 유효 기간이 끝난다고 했잖아요. 6월 말에 제가 천지문이란 특강을 할 건데 6월 말 이후에는 우리 공부가 지문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그때 지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때부터는 문제풀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7월 달부터는 계속 문제 지문만 할 거거든요. 그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눠진 컨셉으로 1년이 돌아갈 거니까 그렇게 잘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 많이 하실 생각 없으시죠? 근데 계획을 왜 그렇게 짜는지 모르겠어. 하루에 최소 3시간 이상.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돼요. 하루에 3시간 이상 공부하는 건 고시밖에 없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본 거 계획 짜지 마세요. 저는 하루에 3시간 이상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중개사 공부할 때 빼고. 중개사 공부가 공부의 양이 많긴 해. 왜냐면 6과목이니까. 6과목을 꽤나 똑같이 공부하면 꽤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렇게 공부하는 건 9, 10월 달만 하시면 돼. 저렇게 9, 10월 달은 하루에 많이 공부를 할수록 좋아요. 그럼 그 2달 동안에 저렇게 많이 할 수 있게 평소에 전범위에 대한 기초를 잘 닦아놔야 되는 게 핵심이고요. 지금은 최장 1시간이고 나는 그 시간도 없어 임마 그러시면 익힘장 하는 시간 30분 정도만 세팅하시면 충분해요. 차고 넘칩니다. 근데 하루에 30분씩 공부하시는 분이 이 안에 한 분도 안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뜻하지 않게 바쁘니까. 일상도 있고 집에 가자마자 바로 익힘장을 하시던가 아니면 끝나고 하고 가세요. 그냥 한 20분 정도면 끝나고 하면 할 수 있거든요. 막 배가 고파서 미칠 것 같지만 않으면 하고 가시고 저녁 때 한번 하세요. 일과 보시고 돌아가면 애도 봐야 되잖아. 방학하지 않았어 이제? 내일 정도면 졸업식 아닌가? 보통 방학했죠 애들? 좋겠네. 애들은 집에서 지금 게임하고 있거든요. 엄마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애들 보시고 친구들 만나시고 술 적당히 드시고 다 하시고 골프 치시고 다 하시고 6과목을 이렇게만 하시기 바랍니다. 30분씩 한 하루에, 그러니까 한 5일 공부하면 150분인데 150분이면 일주일에 2시간 반 정도 공부하는 거거든. 이러면은 굉장한 학습량입니다. 너무 시간이 짧지 않니? 아니요. 왜냐하면 뭘 해야 될지 정확히 알아서 그래요. 저는 정확히 뭐만 하면 되는지를 알아서 30분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계속 주입을 해드릴 테니까 임의적으로 공부하지 말자.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잘 좀 믿고 따라오시고, 저는 학생분들과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인간의 수업을 들으면 합격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거. 근데 그 신뢰를 들으려면 준비를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뭐 어차피 직업이니까 준비를 많이 하고, 저보다 개론 공부를 많이 하실 분은 없거든요. 이 자리에 저보다 잘하시는 분, 개론을 없잖아. 개론 빼고는 대부분 다 저보다 잘하실 거예요 아마. 오늘도 아침에 양말 아무데나 벗어놨다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집에서.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왔습니다. 싸우진 않습니다. 싸우진 않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생존의 비결이죠. 그래서 이 마이크를 빼고 내려가는 순간 저도 거의 준 바보이기 때문에 잘하는 걸 하는 거예요. 저도. 근데 제가 개론은 마스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공부는 다른 과목 선생님한테 들으시고, 그리고 이 얘기를 해야겠구나. 중개사법하고 공법은 2과목 선생님 얘기만 들으세요. 중개사법, 공법은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없는 과목이긴 한 것 같아요. 중개사법은 중개사법 선생님의 지침에 따르고 타과목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무시하시고, 공법도 공법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과목은 주제넘게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공시법,
세법, 민법, 개론은 되게 비슷해요. 덕수쌤도 독서실 끊어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하라는 얘기는 안 하죠. 그냥 반은 책을 놓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책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놓고 가 그래도.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다 우리들은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할게요. 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수업 시간 안에 얘기하겠습니다. 1페이지 한번 펴보시고 여러분 익힘장 옆에 딱 세팅해 놓으시고 잘 나오는 펜 있으세요? 형광펜 바르실 거 있으시고? 오케이. 듣고 체크하시고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체크하라는 것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할 파트 총론입니다. 총론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죠. 이 총론은 부동산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파트라서요. 학문 얘기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업태 얘기할 겁니다. 우리 1번 테마 기준으로는 밑으로 보시면 2번 표준산업분류, 요게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2번의 별표. 1번은 가볍게 독서하시고 공부는 2번에서 하시자고. 자, 학문에 대해서 1번 정의를 합니다. 우리 부동산학이란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활동을 능률화하기 위한 원리와 기술. 이 능률화는 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부동산 활동 잘하게 만드는 이론과 실무를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원리와 기술이다. 이렇게. 자, 그런데 2번 우리 학문 정의할 때 늘 과학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부동산학은 과학이다. 특히나 법경기 측면으로 접근하는 과학인데요. 이 법경기를 복합 개념이라고 하고 이러한 접근 과학 방식을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종합과학, 응용과학, 사회과학. 3번에 보시면 요게 이제 1번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인데 과학이라고 규정했을 때 우리 부동산학 순수 과학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친구 하나만 별표 쳐볼까요? 저한테 부동산학 배우실 때 토양, 지질 이런 거 배우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그것을 인간 생활에 응용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순수 X, 응용 동그라미 이렇게 하나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수과학 아니고 응용과학이다. 또한 부동산학은 자연과학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 그러면 X고요. 사회과학이라고 규정을 하고 우리 부동산학은 추상과학이 아닙니다. 추상 X, 경험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거죠. 포인트 하나만 좀 살리면 1번의 3번 동그라미에서 나오는 부동산학을 과학이라고 봤을 때 우리는 순수과학이 아니라 뭐다? 응용과학이다. 그거 하나만 잘 가져가시면 좋다. 2번.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은 이 표준산업 분류의 시스템에 따라 업태 분류를 합니다. 얘는 대단히 유력한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에 당연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업태 분류를 할 건데 요새 문제가 출제되는 방향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남북을 갈라서 출제를 해요. 저처럼 이 배를 좀 가르세요. 이렇게. 그래서 위아래 구분을 좀 하겠습니다. 부동산업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이렇게 위아래로 갈라지는데 첫 번째 임공, 임대 및 공급업이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자, 얘가는 이제 암기할 거니까 연습을 좀 할게요. 부동산업은 뭐가 있다? 임공, 서. 표 바로 밑에 1번 동그라미 보실래요? 써놨죠, 제가. 부동산업은 따세요. 임공서, 임공서 이렇게. 임대 및 공급업이라는 업태는 다시 분류가 되는데 임대는 임대업으로 오고요. 이렇게. 그리고 공급업 앞에 개가 붙습니다. 그래서 공급은 개공 이렇게 나눠지네요. 그럼 합치면 임공은 임개공이 됩니다. 표 밑에 2번 동그라미. 임공은 임개공 이렇게. 자, 제일 중요한 건 서비스업인 것 같아요. 서비스업은 여기 별표 하나 줄게요. 얘가 출제 비중이 좀 더 높다는 얘기예요. 서비스업은 4가지 정도로 기억할 건데 관, 중, 자, 평.
자, 관리, 중개, 자문 및 평가 이렇게 됩니다. 서비스 네 글자로 뭐라고요? 관중자평. 그게 여러분 3번 동그라미죠. 별표 치세요. 3번에. 서비스업을 가장 잘 정리해야 돼. 관중자평 이렇게 말이죠. 자, 1월 달에는 여기까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칠판.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나올 수 있죠. 다음 중 관련 서비스업이 아닌 것은 1번 관리, 2번 중개, 3번 평가, 4번 개발 및 공급.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 노란색과 빨간색 카테고리가 다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임공에 임계공이 있고 서비스에 뭐가 있다? 관중자평이 있다. 아래쪽에 제가 추가 지문들 몇 개 써놨는데 양괄호 1번 지문 한번 볼까요? 맨 밑에. 무슨 업은 그랬어요? 투자? 자자 동그라미. 자, 왜 동그라미? 관중자평 중에 하나잖아. 그럼 자는 어디 소속? 서비스 동그라미. 그게 보여야 풀지 않을까, 문제를? 외워야 보이지 않을까? 자문은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2번. 주거용 부동산 무슨 업? 관리 동그라미. 관중자평이라면서요. 그럼 관리는 어디에? 서비스 동그라미에 해당한다. 3번은 제가 어디 동그라미 치겠어? 중, 그렇지. 관중자평. 중도 어디에? 서에 포함된다. 1, 2, 3번을 묶으면 관중자가 나왔네? 그러니까 그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4번 별표. 속으로 읽어보세요, 문장. 4번 문장. 자, 칠판. 개, 공은 서비스업에 포함된다. OX. 칸 넘으면 틀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요? 개, 공은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 임공은 임개공이라면서 그러면 개공은 임공에 해당한다. 이렇게 가야 되지 않아요? 4번이 되게 까다로운 지문이야. 나중에 풀 때.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못 푼다를 느끼셔야 돼. 4번 같은 경우를 위해서 우리가 잘 외워야 한다. 5번도 한 글자로 뭐예요? 관은 어디에? 서비스. 그렇죠. 이게 최근 문제거든요. 이게 오지선다잖아요. 이러면 정답 4번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 잘 따라서 이 느낌대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익힘장으로 와보세요. 익힘장 1번입니다. 손으로 쓰지 말고 화면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요? 어차피 똑같이 띄워놨으니까. 그럼 집에 가서 공부할 때는 이제 뭘 하는 거예요? 표준산업분류. 그러면 임공서. 저는 익힘장 할 때도 이 답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요 정도 키워드는 따줬으면 좋겠네.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그럼 임공은 뭐였죠? 임개공. 됐죠? 임공은 임개공. 그리고 서비스는 4개가 외워져 있어야 되니까 관, 중, 자, 평 이렇게. 그럼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하는 겁니다. 이제 성격이 뭔지 아시겠죠? 이게 수업이야. 뭐가 수업이야? 이게 수업이야. 이게 뭐고요? 이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눠져요. 라고 하면 대충 오케이. 혼자 공부할 때는 따다다닥 이렇게 끝. 모든 테마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부법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죠. 2페이지입니다. 필수서 2페이지. 자, 복합 개념 나오는데 복합 개념은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오는 테마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표준 산업 분류보다 얘는 더 출제 가능성이 높죠. 복합 개념 동그라미. 복합 개념은 뭐냐면 부동산의 정의를 3가지 카테고리로 묶어놓은 걸 복합 개념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정의 3가지 관점. 어떤 관점? 법적, 경제적, 기술적. 부동산을 정의해야 되는데 법률적으로 정의하거나 경제적으로 정의하거나 기술적으로 정의하는 개념입니다. 이 법경기인데 요 표가 있죠, 밑에. 자, 그럼 요 표는 요 표 내용을 종국에는 무조건 암기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형광펜으로 따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 시험 표예요, 이게. 시험 범위. 복합 개념을 공부한다.
그럼 이 표에 있는 내용들을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복합 개념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유와 무, 유형과 무형. 저기서 말하는 유형은 형태를 본다는 얘기고요. 종국으로는 이 외모를 묘사하는 개념. 눈으로 보고 외형적인 모습을 뭐한다? 기술한다는 뜻이에요. 이 기술이 테크닉이란 뜻이 아니라 서술한다는 얘기야, 말로. 어머, 키가 크네. 어머, 얼굴이 어떠네. 이렇게 말로 하는 걸 기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상의 물리적 비주얼을 묘사한다. 자, 그래서 늘 이 부분을 공부할 때는 이렇게 세 글자로 유, 기, 물. 같은 말이야. 유형, 기술, 물리. 이렇게. 이거는 한 글자로 눈이라는 뜻인데, 눈으로 부동산을 보면 보이는 게 있죠. 비주얼하게. 일단은 땅바닥도 보이고 하늘도 보이잖아요. 공간. 그리고 눈으로 보면은 자연환경이 느껴지죠. 자연이나 환경. 그리고 입지가 보이니까 위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개념은 네 가지 뭐 있다? 공, 자, 위, 환. 공이 뭐예요? 공간, 그 다음이 자연, 그 다음이 위치, 그리고 환경. 네 가지. 결론적으로 이 네 개의 종류는 외우고 계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무형적 관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형태를 묘사하는 건 아니고 경제 활동 또는 법적으로 접근하는 속성인 거예요, 이거는. 그랬을 때 경제적으로 부동산은 5가지로 정의가 됩니다. 5개.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이렇게 들어가죠. 이거 합치면 돈이란 뜻이에요.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 상품. 뭔가 경제 활동의 느낌이 나는 게 경제적 개념이죠. 그래서 요 4개랑 요 5개랑 이렇게 종류 구분하는 시험 문제가 늘 나옵니다.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법적 정의인데 법적 정의가 조금 치밀하게 들어가요, 얘가. 법적으로 부동산을 정의하는 건 관점이 2개다. 뭐랑 뭐가 있다? 협의와 광의. 일단 여기까지만 체크하세요. 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있다. 광의라는 말이 나왔어. 그럼 법률적 개념이야. 협의라는 말이 나왔어. 법률적 개념이야. 공간이 나왔으면 기술적 개념이야. 자본이 나오면 경제적이야. 자산이 나오면 경제적이고 환경이 나오면 그렇죠. 그렇게요. 카테고리를 기본적으로 나눠서 보시는 건데 이 기술적 개념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내려가세요. 2번 타이틀입니다. 기술적은 1번에 다시 한 글자씩만 살짝 쿵 따주세요. 유기물이다. 대상 부동산을 뭘로 보는 거게요? 눈 또는 다른 말로 눈깔로 보는 겁니다. 눈 뜨고 보는 거야 그냥. 그럼 부동산은 4가지. 공간과 자연과 위치와 환경이다. 그렇죠? 크게 보면 이 안에 디테일이 2개가 있는데 1, 2월 달에는 제가 공간 얘기만 조금 해드릴까? 자, 아래쪽 2번 공간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림 좀 그릴게요. 제가 따라 그리지 마세요. 부디 제발 부탁입니다. 눈으로 부동산 땅을 보면 땅바닥이 보이잖아요. 그럼 땅바닥 지표 공간이라고 합니다. 토지 표면이죠. 근데 그 하늘을 들어서 쳐다보면 윗 공간 보이고 아래 공간도 보여. 자, 위는 뭐라고요? 얘는 공중이라고 부르고 아래 공간은 지하라고 하는데 뚫고 들어가면 지구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얘를 지중이라는 말을 씁니다. 비주얼하게 보이는 공간은 총 몇 개? 3개를 묶어서 뭐라고 할까 그러면 3차원이라고 부릅니다. 공간은 몇 차원이다? 3차원. 하늘, 땅바닥, 땅속, 공중, 지표, 지하 이렇게 되는데 이 3차원 중에서 3번 위랑 아래를 합쳐볼까요? 그럼 이 위아래를 합쳐서 이 둘을 입체 공간이라고 합니다. 3번에 입체 동그라미. 자, 이 단어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토지의 입체 공간을 활용한다 그러면 어딜 쓰는 거? 위, 아래. 저 보세요. 위, 아래죠. 위, 아래. 그럼 얘는 수직이에요, 수평이에요. 그렇지? 그럼 시험에 요 말 나온다. 수직 공간. 근데 땅을 수직으로 쓴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좁은 땅을 되게 오밀조밀하게 쓰는 거야, 위아래로. 요걸 다른 말로
집약이라고 하죠. 요 3번에 요 세 세트는 함께 몰려다닙니다. 시험에서. 입체, 수직, 집약 이렇게. 나름 여러분들은 지금 되게 넓게 앉아 계시긴 해요. 정말 이 강의실 안에 구름대 같이 많은 수강생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해요, 빨리. 보는 사람 있잖아, 화면으로. 그렇다. 그죠? 엄청 많죠. 안녕하세요. 보이세요, 저? 와, 저희 맨 뒤까지 앉아있네. 그렇게 보여야 돼, 화면으로는. 근데, 그래서 옆에 사람이 없으니까 옆자리에 놨잖아요, 이렇게. 그럼 책상을 지금 수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수평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평으로 쓰는 걸 조방적이라고 불러요. 시골에 땅을 이렇게 써. 집하고 텃밭 놓고 이렇게 옆으로. 근데 도심에서는 그렇게 안 쓰죠. 만약에 여기 책상에 다 앉아 있으면 아마 책상이 있고 밑에 짐을 놓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게 뭐다? 수직 공간이고 집약적 이용이라는 거죠. 도심 땅은 집약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게요? 말씀 다 맞습니다. 땅값 비싸고 땅이 적어서 그렇죠. 그래서 얘는 결국 부증성에서 다시 만나게 돼요. 부증성 하나 써놓으세요. 이 집약화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죠. 부증성. 토지는 생산이 불가능하다. 이 부증성에서 역대 시험에 나왔던 걸 따져보면 저 키워드가 제일 많이 나왔어. 집약화. 그게 여러분 공간에서 시작되는 단어다. 공부하시고. 기술적 개념은 1, 2월 달엔 여기까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3번으로 내려오세요. 경제적 개념. 경제적 개념은 부동산을 경제활동의 대상으로 보는 건데 5가지 뭐가 있죠?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의, 상품. 좋습니다. 자, 이 중에서 생산요소라는 말 색칠하겠습니다. 공부하세요. 이 단어. 외우시면 더 좋고. 생산요소는 무슨 뜻이냐? 재료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생산의 3대 재료를 말씀드릴게요. 3요소. 생산의 3대 요소입니다. 이 재료가 3가지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본이 있어요. 집을 지으려면 3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토노자, 토지, 노동, 자본. 땅, 사람,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도 토지는 으뜸 재료거든요. 땅이 있어야 집을 짓죠. 그래서 토지를 뭐라고 하냐면 생산재라고 합니다. 토지를 뭐라고 부른다?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그런 말이 나와요.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한다. 무슨 뜻이야? 재료값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한다. 재료값이 비싸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은 증가 감소. 이게 맨날 시험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근데 생산 요소 가격은 땅값이 비싸진다는 거고 인건비가 오른다는 거고 자본의 가격인 금리가 비싸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다 되죠? 그렇죠? 네. 여러분 이 단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토지는 생산재다. 인정? 자, 그런데 토지는 생산재일 뿐만 아니라 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소비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땅 쓰세요, 여러분? 저 지금 땅 쓰고 있어요. 이렇게 밟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토지를 소비하는 거야. 그럼 토지는 소비재 역할도 할 수 있다. 다시 질문. 토지는 생산재요, 소비재요? 응? 뭐 이렇게 길게 대답해? 둘 다 이러시면 되지. 자, 아래쪽 2번, 3번. 토지는 생산재이면서 소비재다. 3번의 결론이 있네요. 그래서 동그라미 치세요. 양면적이다. 맨 밑으로 내려오세요. 맨 밑에 3번 지문. 시험 그렇게 나오면 그 틀리지. 3번. 토지는 생산 요소와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소비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아이 뭔 소리야. XX. 둘 다 가지고 있다. 양면성. 1번하고 2번 지문이 있잖아요. 두 개. 두 개를 같이 보면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어요. 1번이 27회의 기출지문이고 2번이 이번에 나왔던 거야. 근데 봐봐요. 요 4개 밑줄 쳐볼게요. 생산요소, 자산, 공간, 자연.
1번. 2번. 생산 요소 똑같은 거 나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Y 똑같이 썼는데 그냥? 근데 뭐만 바꿨어, 1, 2번에서는? 요 대가리에 요 기술과 물리만 바꿔서 낸 거죠, 그렇죠? 같은 말 아닌가요, 두 개? 유기물이라면서. 그래서 1, 2번은 똑같은 거 낸 거고 1번 기술적 개념이 아닌 게 있죠. 얘는 기술적 개념, 얘도 기술적 개념. 생산 요소는 뭐다? 경제적. 자산도 요새 이렇게 내 시험 맨날. 그럼 1번 틀렸죠. 근데 2번도 똑같아. 그래서 요 두 개 때문에 X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 제일 좋아하는 패턴이 기본적으로 기술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을 저렇게 섞어 놓는 겁니다. 되게 쉬운 문제니까 꼭 맞추셔야 돼. 3페이지. 4번 타이틀 무슨 개념이요? 첫 번째 줄. 부동산을 법률적으로 정의. 맞아요. 법적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부동산의 정의 중에서 민법 따라 가지고 부동산을 정의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근데 관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협의의 관점과 광의의 관점. 1번 타이틀 협의, 2번도 협의, 3번 타이틀 협의. 맨 밑으로 내려오시면 4번이 뭐가 있어요? 광의, 그렇죠? 협의의 개념 세 가지 배우실 거고 광의 얘기 하나만 할게요. 일단은 협의의 부동산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정의인 것 같아요. 자, 1번에 1번. 협의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협소한 의미니까 좁은이죠. 그럼 좁게 법적으로 정의한다는 건 무슨 정의? 민법 정의를 따라가겠다는 거야. 민법 99조 1항에 부동산에 대한 정의가 나오거든요. 부동산은 뭐랑 뭐다? 토와 정. 그래서 우리 맨날 연습했던 게 이거 아닌가? 입문 과정에서도 협의, 좁은, 민법, 토정. 자, 한 번 더 뭐라고요? 협의, 좁은, 민법, 토정. 외우세요. 익히세요. 협의, 좁은, 민법, 토정. 그러면 좁은 의미라고 하는 게 결국 그런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대단히 좁게 보면 민법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이라는 건 두 가지의 물건밖에 없는 거 아니야? 뭐랑 뭐? 땅하고 정착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의를 외우고 나면 토지의 법률적 개념과 정착물의 법률적 개념 두 가지를 배우시게 되는 거죠. 아래쪽 2번. 그 중에서 토지에 대한 법적 개념이 개론에 나오는 건 유일하게 이거밖에 없어. 소유권. 동그라미. 민법에 소유권이 잘 규정되어 있어요. 민법 211조에 보시면 1번. 소유권의 내용은 법적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는 권리다? 사, 수, 처. 여러분 소유권의 내용 그러면 세 글자로 하자고 그냥. 사, 수, 처. 사용해서 돈을 벌고 되파는 권리. 자, 그런데 212조에 이 범위가 나오죠. 그 범위는 정당한 이익 범위에서 어디에 미친다? 상하. 이 동그라미 하시고 필기 하나만 해놓을까요? 상하라는 건 위아래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입체적이다. 그럼 이거 어때요? 민법상의 소유권의 범위는 입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맞나요? 입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어디에 미친다? 상하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부동산의 소유권을 공시하기 위해서 내 거다라고 알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네, 등기 동그라미. 동사는요? 동사는 어떻게 소유권 공시해? 이게 동사이잖아요. 이거 소유권 공시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다니면 되지. 이렇게 하고 다니면 돼.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해놓으면 돼. 이렇게. 그럼 내 거잖아 이거. 이게 뭐예요? 이게 점유 아니에요 이거? 점유. 누군가 이거 셉쳐가면 아니 셉쳐가 안 된다. 훔쳐가면 그 사람 거지 뭐. 근데 토지는 이렇게 가지고 댕길 수가 왜 없어요? 부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은 고정돼 있고 집은 고정돼 있으니까 인마인 포켓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 공시는 반드시 서류에 올려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 야, 그러면 동사는 등기 안 하나? 동사는 등기 등록 안 해요? 자동차 등록 안 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부동산에 준하는 취급을 해주자 이거 아닙니까? 자, 뭐까지 설명했어요 제가 지금? 그게 준부동산이잖아. 원래 부동산은 이 두 개밖에 없는데 여기에 알파가 붙는 게 등기 등록하는 동산들도 법적 부동산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무슨 부동산이라고요?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소유권 정리 한 번만 더 할게요. 간단하게. 내용은 뭐다? 사수처. 범위는 어디다? 상하. 공시법은 뭐다? 등기. 이렇게. 그럼 얘 얘기 다 한 것 같으니까 이제 요 얘기하러 가자. 아래쪽 3번. 뭐 나옵니까? 아, 정착물. 정착물은요. 얘는 암기거리가 좀 있어. 일단은 1번. 정착물이란 원래는 동산이었지만 쉽게 이동할 수 없게 굉장히 견고하게 부착된 무언가. 없게 동그라미. 요게 정착물입니다. 쉽게 이동할 수 있으면 그냥 동산이에요. 쉽게 이동할 수 없게 붙어 있는데 특징이 토지에 부착된 무언가를 민법에서는 정착물이라고 부릅니다. 땅에 무언가가 붙어 있는 건데요. 뭐가 이렇게 견고하게 부착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얘를 어떻게 거래할 거냐에 따라서 2번 정착물은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종속 별표랑 독립 별표로 나눠진다. 자, 정착물 몇 개 있다? 2개. 이게 대답이 돼야 돼. 정착물 몇 개 있다? 2개. 민법상 정착물은 뭐랑 뭐? 종속과 독립. 자, 여러분 박스로 들어가 볼게요. 아래쪽. 그럼 뜻을 물어볼 거 아니야 시험에서. 그럼 종속을 물어봤다면 일부라는 키워드가 나올 것이고 독립을 물어봤다면 다른이라는 키워드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토지에 속해 있는 정착물이 있고 토지와는 다른 거래를 하는 정착물이 있어요. 자, 이건 설명 한 번만 들으시면 이해하실 것 같아요. 칠판. 토지가 있는데 이 위에 돌담이 있다. 돌담. 돌담이 제주도 돌담이 견고하게 박혀 있는 거예요. 얘는 쉽게 이동할 수 없으니까 이 친구 정착물 맞거든요. 동의하시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거래를 할 때 보면 이 돌담을 별건으로 따로 거래하지는 않고 토지 매매할 때 토지에 종속돼서 거래되지 않아요? 그게 종속이야 말 그대로. 그럼 이 종속이란 말은 거래 시 토지와 한 몸이다 이런 이해가 가능하죠. 그런데 돌담 옆에 번듯한 카페 건물이 있다고 합시다. 건물도 정착물이 맞거든요. 근데요, 건물은 거래할 때 토지랑은 별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땅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서로. 그래서 얘는 토지와는 독립 거래가 가능하니까 걔를 뭐라고 한다? 독립이죠. 그래서 얘네 둘을 나누는 기준은 뭐다? 거래 시 얘로 나눠요. 토지와 세트 거래되면 무조건 뭐라고 하고? 종속.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있잖아. 뭐 축대, 교량, 제방, 돌담 이런 거. 이건 별건 거래 없는 것들이에요, 다. 그리고 독립정착물은 토지와는 별건 거래를 하는데 우리가 독립정착물 4가지를 시험 때까지 반복 암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건 이해보다는 익힘으로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자, 지금 말씀드린 뭐가 있고? 건물. 그리고 나무에다가 하는 짓거리가 2개 있죠, 이렇게. 명인 방법은 뭐 하는 거? 표식. 표시하는 거. 남들이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뭐 현수막을 내건다든가 표식하는 것. 표식하는 게 명인 방법인데 표식을 넘어서서 그 수목을 잡고 등기를 쳐놓으면 그걸 뭐라고 한다? 임목은 등기된 나무죠. 그래서 둘 다 소유권을 공시하는 방식들이고 그리고 타인의 토지에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 정당한 권한에 의해 재배 중인 거. 이런 거 싹 다 독립입니다. 4개 해보세요. 4개. 건물, 명인, 임목, 그게 뭔데? 그거 외워놓으면 되게 편해 문제 풀 때. 아시겠죠? 그러면 기역, 니은, 번이 합쳐서 정착물인데 그럼 토지도 아니고 정착물도 아니면 뭐가 되죠? 그럼 뭐가 되냐면 부동산이 아닌 게 돼요. 그럼 민법 99조 2항에 따라서 그 친구를 뭐라고 한다? 동산. 그렇죠? 동산은 둘 다 아닌 거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얘만 동그라미. 가식. 가식이라는 건 임시로 심어 놓음이란 뜻입니다. 가짜로 심어 놓은 거죠. 나중에 옮길 목적으로 말이야. 그러니까 가식이라는 단어 자체에 연속성이 없어요. 옮겨 심을 목적이라서. 그래서 얘는 정착물로 보질 않습니다. 자, 칠판. OX 한번 해보세요. 가식 중인 수목은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맞나요? 그럼 하나 더. 가식 중인 수목은 동산으로 간주된다. 맞죠? 야, 말장난 조심하셔야 돼. 이거 같은 말이야. 남자다 이렇게 안 나와 시험에. 남자다 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여성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시험에. 같은 말 아니야 본질적으로? 그래서 가식 중인 수목은 시험에 내면 이 둘 중 하나를 낼 거다. 자, 밑에 살짝 따놓으면 좋겠죠? 정착물 X, 동산 동그라미 이렇게. 박스 안에 디귿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식. 됐네요. 질문. 민법상 정착물 몇 개? 2개. 뭐랑 뭐? 종속과 독립. 그럼 독립 정착물 4개 말씀해 보세요. 건물, 명인, 임목, 재배종. 오케이. 그러면 종속도 아니고 독립도 아니면 이제 뭐가 되는 거? 동산 카테고리 하나만 기억을 하자는 거야. 누구? 가식. 가식. 오케이. 끝. 그게 협의의 부동산입니다. 협의의 부동산이 토지랑 정착물 정리를 했으면 그 다음으로 광의로 넘어갈까? 광의 4번. 광의의 부동산은 뭘 공부하는 게 포인트냐면 요 쭌부동산 공부하시는 게 포인트. 일단 레시피. 광의는 뭐 더하기 뭐다? 협의 플러스 준. 다른 말로 해볼까? 토지와 정착물 외에 무언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자, 준부동산을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번. 준부동산은 의제 부동산이라고도 해요. 의제라는 말은 법적으로만 인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제 부동산 쉬운 말로 법적 부동산이란 뜻이야. 사실은 부동산인 거야, 아닌 거야? 아닌 거지. 사실은 뭐예요, 원래? 동산인데, 자, 3번 별표. 요거 나온다, 시험에. 원래는 동산이지만, 여기 밑줄 쫙 갈까요, 이렇게?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을 쓴다. 부동산 코스프레 한다, 이런 뜻이야. 어떤 방식으로 2개? 등기, 등록하는 거죠. 준부동산은 뭘 외우셔야 되냐면, 등기라는 말과 등록이라는 말을 외우셔야 돼요. 자, 자전거, 아파트 2개 얘기해 볼까요? 자전거, 동산, 부동산. 동산. 그럼 자전거 사고 이거 내 거예요 라고 소유권 공시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전거 등기한다고? 아, 도라인데 그러면 잠깐 자전거 어떻게 하면 돼요? 점유죠. 점유. 순간순간 사람 놀래키는 재주 있으세요, 진짜. 자, 자전거, 점유. 끌어안고 자면 되죠, 잘 때. 그럼 여기 소유권 공시고. 아파트는 동산, 부동산. 그럼 부동산이니까 얘는 소유권 공시하려면 등기. 등록해야 돼. 그럼 자동차는? 동산이요, 부동산이요? 자동차는 동산이잖아요. 동산인데 자동차는 점유로 소유권 공시할 수가? 야, 있으면은 볼만할 거야. 남의 차 계속 셉치면 돼 그냥. 포르쉐네 그러고 그냥 타면 돼. 안 해. 그러니까 이거 점유로 하면 이거는 전쟁 나죠,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는 동산이지만 요 코스프레 하지 않나? 뭐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얘랑 얘 사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근데 자동차는 동산이지만 부동산 코스프레 하니까 그래 네 놈은 법적으로는 부동산으로 쳐줄게.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아파트 담보대출 받듯이 자동차 담보대출도 있다 이거예요. 그럼 자동차에 저당권 설정할 수가? 그런 게 법적 부동산이라는 뜻이지. 그럼 종류가 뭐가 있느냐? 뭐 자동차 같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 책 보실래요? 아래쪽? 4번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준부동산인데 저는 1월 달에 딱 하나만 공부했으면 좋겠어. 공장재단, 색칠.
공장 뭐라고요? 재단이 뭐예요, 재단? 재단이란 등기가 완료된 집합체란 뜻이에요. 등기 집합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에 재단이 붙잖아. 그러면 공장과 관련된 등기된 모든 것들이란 뜻이야. 그래서 광업재단은 광업 활동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 재단은 등기라는 뜻이에요, 결국. 그럼 이렇게 공장재단이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시험은 세 가지를 물어보게 돼 있어. 아래쪽 하나만 더 내려가세요. 5번. 그럼 공장재단은 1. 뭐로서? 준으로서. 2. 광의에 포함된다는 거지. 넓은 동그라미고. 그럼 3. 이게 어떤 개념이냐, 복합 개념 중에? 그렇죠. 법률이 별표입니다. 법률이 가장 중요한 함정이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공장재단은 의제부동산으로서 맞나요? 의제부동산 괜찮나요? 네. 좁은 의미에 포함된다. OX. X 어떤 의미? 넓은 의미에 포함되는데 이 준부동산은 경제적 개념이다. OX. X 무슨 개념? 법률. 그래, 폭탄이 세 군데가 있네. 준이고 광의에 포함되는 법률적 부동. 아니 왜? 우리 법적 부동산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공장재단에 대고 여러분 경제적 개념이라고 하시면 안 돼. 응? 공장재단은 무슨 개념? 법률적 개념. 그게 포인트다. 한 장 앞으로 2페이지 맨 위로 올라오세요. 표. 지금 막 복합 개념이 상황리에 종료됐습니다. 복합 개념을 두 가지로만 나눠보세요. 유형과 무형. 형태 얘기하는 것과 형태랑 무관한 거, 그렇죠? 유형을 다른 말로 기술, 다른 말로 물리, 유기물 네 가지 뭐? 공자, 위, 환. 자가 뭐예요? 자연, 경제적 다섯 가지.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그렇죠. 다섯 가지. 법률적 개념은 두 개 뭐로 나눠진다? 협의와 광의. 책에 체크 좀 할 거예요, 이제. 협과 광인데 협의 라인은 어떻게 타셔야 돼? 협의, 좁은, 민법, 토정. 체크 좀 하세요. 협의, 좁은, 민법, 토정. 이렇게. 광의는 어떻게 가? 협의 플러스 준. 협의랑 준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머릿속에 준에는 등기 등록이 들어가야 됩니다. 등기 등록.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다 합쳐서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OX.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OX. 제가 언제 복합 부동산이라고 했습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죠. 야, 복합 부동산이라고 그러면 안 돼? 안 돼. 다음 장. 맨 밑으로 내려가 봐. 5번에. 복합 부동산 따로 있어. 웬열 따로 있어 이거. 복합 개념하고 복합 부동산이 다릅니까? 완전 다르지. 완전 달라요. 그럼 복합 부동산은 뭔데? 자, 칠판. 부동산에 동그라미 쳐봐요. 부동산. 근데 여러분 부동산이 뭔지 배우셨잖아. 부동산은 뭐랑 뭐지? 뭐 토지와 건물이겠지 뭘. 자, 이렇게 한 글자씩 동그라미. 복합 부동산은 뭐냐면요. 토지와 건물인데 이 두 개가 하나로 거래되는 걸 복합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자, 저 용어는 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토, 건, 하나. 자, 뭐라고요? 토, 건이 하나다. 햄버거 따로, 감자튀김 따로인데 두 개를 한 번에 묶으면 세트 메뉴가 되죠. 그걸 복합 부동산이라고 해요. 자, 토지와 건물을 한 번에 거래할 수 있느냐? 있지. 가장 대표적으로 전원주택 같은 거. 전원주택 매매할 때 여러분 집하고 땅하고 같이 팔지 않나? 그럼 이게 복합 부동산이에요. 멀리 갈 것도 없어. 아파트. 우리가 아파트 살 때 땅 따로 건물 따로 사진 않잖아요. 아파트도 복합 부동산에 해당하죠. 그러면 여기서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고. 토와 건이 하나로 거래되면 그것을 복합 개념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아이씨 말장난. 그래서 구별은 되게 간단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을 구별하실 땐 뒤에 글자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돼. 얘는 뭐야? 복합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앞 글자 잊어버리시고. 얘는 앞 뒤에 뭐예요? 그럼 개념은 뭘까? 정의. 정의는 법적 개념, 경제적 개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맞죠? 부동산은 뭐예요? 토지와 건물인데 이게 몇 개로? 하나. 그래서 얘는 까메오로 복이 하나 정도 나올 수 있어요. 복합 부동산이란 말은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감정평가에서도 나오는 용어니까요. 4페이지. 펴놓으시고 익힘장 한번 하고 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막 익힘장 2번 수업을 완료했거든요. 그럼 육성으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익힘 테마 2번 복합 개념입니다. 정의 세 가지는 법률, 경제, 기술. 기술적 개념 네 가지입니다. 공간, 자연, 위치, 환경. 공자, 위, 환. 법적 개념 두 개. 협의와 광의. 협의는 좁은 의미로서 무슨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뭐랑 뭐? 토지와 정착물. 정착물은 몇 개 있다? 두 개. 일부와 다른이 있죠. 일부 그러면 종속, 다른 독립. 그렇죠. 자, 광의 레시피는 협의 플러스 준. 오케이. 준부동산은 뭐 하는 거? 등기 등록하는 거. 등기 등록하는 거. 그렇죠. 이것만 연습 계속 하시면 돼. 근데 지금 듣자마자 해서 되는데 좀 있으면 정말 아름다운 서로의 추억이 돼요. 네, 이 기억 영원하길 기원합니다. 뭘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 좀 쉬었다가 익힘장 3번 내용 필수서 4페이지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쉬시죠.